어서오세요. 오늘 비가 꽤 많이 내려가지고 청력검사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청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소리 진동이 귀를 거쳐서 뇌에 전달되는 그런 인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귀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부터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귀가 조금 멍멍하게 들리거나 좀 막힌 느낌이 든다 이런 적도 이어폰을 장시간 꼈을 때 네. 그리고 혹시 청력 건강에 대해서 귀 건강에 대해서 가족적인 내력이 있나요? 따로 없으세요? 그러면 귀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귀 청소 가게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귀 검사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 뒤편에 창문을 조금 열어놔서 그런지 빗소리가 조금 들린다 그죠? 제가 귀 안을 보도록 할게요. 청소 가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셨죠? 지난달에 못 가셨어요? 일단 정확한 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귀지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되니까 제가 귀 조금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귀 소독 조금만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려요. 귀지가 귀 입구 쪽에만 조금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깊게 파진 않았고요. 귀 검사를 하기 수월한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청력 검사 두 가지를 할 건데요. 한 가지는 제가 한쪽 방향으로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데시벨의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방향 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부스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헤드폰 쓰시고 소리가 난다 싶은 방향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밖에 비가 많이 내려서 소리가 조금은 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소리보다는 조금 한 단계는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진료실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청력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청력 검사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 그 단어를 얼마만큼 인지하실 수 있는가를 보는 검사예요. 단어는 이름절 내지 이음절 간단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 행복, 강, 동생. 네, 완벽하게 잘 인지하시네요. 그러면 청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행히 귀가 조금 간혹 이어폰 착용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귀가 좀 멍멍해지는 느낌 그런 게 생길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어폰 같은 경우는 소독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맞습니다. 귀 조금만 더 파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귀청소 느낌 나죠? 귀지에서는 벌레들이 좀 싫어하는 냄새가 나서 벌레의 침입을 막거든요. 잘 때 모기, 벌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귀 속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귀지가 있는 게 그런 벌레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인체가 참 신비롭죠. 맞아요. 그래서 귀청소 가게라던가 이비인후과에서 일부러 다음에 손님이 또 더 자주 오시라고 막 귀를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귀 콧부분에 어느 정도의 귀지는 있어야 귀지에 기능이 있거든요,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귀지를 100% 제거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귀청소라기보다는 귀청력 검사 여기까지고요. 비가 다시 조금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조심해서 비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어서오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 그쵸? 고민거리가 그동안 없으셨어요? 되게 좋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고민거리가 또 생기셨어요? 자꾸 생색내는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런 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고민이라고요. 저도 이런 게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서칭도 하고 좀 엄마랑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거에는 기준이 따로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1,000원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옆에 친구가 나 10,000원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1,000원 주었다 그 자체로는 뭐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10,000원 준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면 어느 게 더 이득이다, 더 좋다 라는 게 분별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할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물건과 물건을 비교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상황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할 게 너무 널렸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어떤 생각, 기준이란 게 각자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 막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거죠.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약간 생색내고 계산하는 그런 마음도 이런 거에 속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베풀던 정도의 차이를 내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베풀면 복이 온다는 그 기준을 나한테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난 계속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약간 그 상대의 행동과 내 행동을 비교하면서 야, 베풀면 복이 온다는데 좀 베풀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베풀던 내 행동에 대한 복이 물거품이 되고 상대방은 나한테 개거품을 물고 아무튼 복이 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님분께서 더 착하시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손님분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 상대의 상황이 돼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은 나한테만 적용해서 내가 잘 따르면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 그걸 언급 자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원래 기준이란 게 없는 건데 왜 기준을 만들어서 굳이 비교를 해서 나도 섭섭하고 상대도 섭섭하게 만드는 걸까? 이런 걸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겪어보니까 억울해 하면서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지내는 것보다 몰라 저 사람은 뭐 그런 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복되고 내 건강, 정신건강, 신체 건강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좀 사실 제 머릿속으로도 완벽한 정리가 되지 않는 고민거리여가지고 약간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결론은 기준이라는 게 딱히 없는데 내가 굳이 비교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나한테만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대한테까지 적용시켜가지고 야 베풀면 복이 오거든 막 이렇게 너도 좀 베풀어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좀 더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 보여도 상대의 강요를 할 권리는 없다. 왜냐면 없는 기준 내가 만든 거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굳이 본인의 생각이 맞다라는 느낌이 너무 확신적으로 들 때면 너무 섭섭함이 들 때면 그걸 본인한테만 적용하세요. 내가 복 받아야지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상대한테 원망은 안 들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복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면 오늘 귀 청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히 가세요.